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은 연상 연하 커플로 결혼 5년 차가 되어가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전혀 다르다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사연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지은 33살, 대학교의 행정실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 늘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을 나서고 정해진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친구를 만나거나 행정실 회식이 있는 날 아니고는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는 기계처럼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는 화창했던 날씨가 퇴근을 하려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집에 가서 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비 오는 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몇 안 되었고 그마저도 자신들의 번호가 찍힌 버스가 오자 다들 떠나고 지은이 혼자 남아 있었다.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젖은 채 추워서 떨고 있는 그녀 앞에 낯선 남자가 우산을 내밀었다. 비 오는 날엔 혼자 서 있으면 위험해요. 깜짝 놀란 지은이 뒤로 물러나면서 괜찮다고 말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석, 29세.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마치고 구청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이었다. 말투는 다정했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처음 본 사람에게 우산을 받기도 그래서 거절을 했으나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서 걱정 말고 우산 가지고 가시라고 하고는 막 도착한 버스를 타고 먼저 떠났다. 그렇게도 많은 시간들을 퇴근하고 서 있던 버스 정류장에서 지은이는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서 호의를 받아보았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민석의 첫인상은 다정했고 웃는 얼굴이 편안했다.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진 뒤에도 이상하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지은이 퇴근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조금 있다 민석이도 버스를 타려고 오는 것이었다. 매일 이곳에서 마주쳤을 텐데 왜 그때는 눈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만 찾게 되는 것인지 지은이는 기분이 묘했다. 그렇게 둘은 눈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안 보이는 날이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민석이 시간이 되면 저녁을 같이 먹지 않겠냐고 했다. 지은이는 우산빚도 갚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 정류장에서 가까운 돈가스 집을 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뻘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좋았다. 돈가스가 나오자 나이프로 돈가스를 자르는데 민석이 떨리는지 잘 못하고 있어서 지은이 잘라줬다. 미인이 앞에 있으니까 잘 안 되네요 라고 하며 민석은 수줍게 웃었다. 그 모습이 지은의 눈에는 귀엽게까지 보였다. 민석은 처음부터 지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지은이 좋아한다는 카페 앞에서 우연을 가장해 기다리기도 했다. 지은은 그 관심이 부담스럽기보다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지은은 외로웠고 민석의 다정함은 그런 허기를 채워주는 듯 했다. 그러나 지은이는 민석 씨가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리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민석은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 차이요? 전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지은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지은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임에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민석의 진심 어린 관심과 다정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둘은 매일 마주치던 사이에서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고 연인이 되었다. 민석은 하루 종일 연락을 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오늘도 예쁘다. 지은은 이런 사랑을 받아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낯설기도 했지만 사랑받는 느낌이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고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민석이 이해되지 않았다. 뭐해? 왜 답이 없어? 누구 만났어? 지은이는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둘이 술이라도 한잔 하게 되는 날이면 민석이는 울면서 말했다. 넌 나 떠나면 안 돼? 나 그럼 진짜 무너져. 지은이는 그가 마음 아픈 사람이라 생각했고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석은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어머니는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 속에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 민석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는 가출을 했다. 집에 돌아온 건 3개월 후였다. 그 일 이후 민석은 엄마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품고 살게 되었다. 학교를 다녀온 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석이 대학생이 되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확인을 받고 싶어 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다른 남자랑 말하지 마. 라는 말은 집착이 아닌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그런 민석에게 지친 여자친구는 민석이 군대를 간 사이 다른 남자친구에게로 떠나고 말았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여자를 사귀는 것이 자신이 없었다. 또다시 버림받을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지내기로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 비가 오는 날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지은을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다시 쿵쿵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여자였다. 내가 좀 유별난 거 아는데 넌 나 떠나지 마, 응? 지은은 그런 그를 측은히 여겼다.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 더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런 지은도 아픔이 있었다. 20대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가족의 반대가 심해 결국 헤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홀로 살아온 세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석은 지은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고 지은은 민석의 진솔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나이 차이도 과거의 상처도 두 사람의 사이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둘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결혼 생활이 처음엔 행복했다. 젊은 남편의 다정함, 함께하는 시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그러나 결혼 3개월 차 지은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하고는 신혼이니 의뢰 그려려니 하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해서 그런다고 여겼다. 사무실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민석은 수십 통의 전화를 남겼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은 점점 숨이 막혀왔다. 그리고 민석은 매일 밤 오늘은 왜 안 해? 라고 물었다. 때로는 하루에 2번을 요구하거나 새벽에까지 그랬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라며 넘겼지만 갈수록 지은은 민석이 부담스러워졌다. 내가 너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남편이랑 하는 게 이상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좋으면서 착한 척은? 내가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했지? 민석은 부부관계를 사랑의 확인 도구로 썼다. 그가 지은의 엉덩이를 보면 툭툭 때리는 행동을 하거나
엉덩이를 찰싹 때릴 때 지은은 처음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지은이 아프다고 하면 좋아서 그런다면서 더 엉덩이를 때렸다. 하지만 점점 그 손길이 거칠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자 지은은 불쾌함과 수치감을 느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왔고 지은의 마음이 조금씩 다치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욕구의 대상이 된 것 같아. 지은이 거절을 하면 민석은 삐치거나 술을 마시거나 때로는 화를 냈다. 그러다 민석이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은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져 갔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했다. 취직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루에 마시는 술의 양이 소주 3병을 넘었다. 매일 취한 상태로 지은이 근무 중에도 계속 전화를 해댔다. 지은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댔고 카드를 안 주면 화를 내면서 지은을 귀찮게 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자 지은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지은이 회식을 한다고 하면 비틀거리는 몸으로 회식 장소까지 쫓아오기가 일쑤였다. 어느 날은 출근하려고 입은 치마를 트집 잡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짧게 입어? 누구 보여주려고? 지은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하지만 그런 날은 밤이 더 지옥 같았다. 자신에게 뱀같이 엉겨드는 민석이 정말 끔찍할 정도였다. 지은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계속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내가 싫어졌어? 왜 내가 만지면 도망가는데? 오늘은 왜 안 해? 나 사랑 안 해? 지은은 피곤하다, 배가 아프다,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며 거절했지만 민석은 그때마다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접근을 해서 또 요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지은은 화가 나서 내가 술집 접대부야? 나를 왜 그렇게 대해? 라고 했다. 그랬더니 민석이 더 화를 냈다. 부부가 안 하면 그게 부부야? 내가 바람이라도 펴야겠어? 내가 바람이라도 펴야 속이 시원하겠냐? 이러다 나 진짜 나쁜 사람 된다. 야, 신랑이 아내 만지는 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야?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잘못된 건지. 너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 말은 협박이자 죄책감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잠들기도 전에 숨소리를 죽였다. 불을 끈 뒤에도 몸을 최대한 구석으로 말았고 눈을 꼭 감은 채로 모른 척했다. 하지만 민석은 어김없이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안 자는 거 다 알아. 모른 척 하지 마. 오늘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줘야지. 너는 궁둥이가 정말 이뻐. 그러면서 또 지은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것이었다. 지은은 그 말이 몸서리 쳐지게 싫어서 점점 잠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침대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퇴근을 하고도 집에 오는 것이 마치 지옥길을 들어서는 것처럼 두려웠다. 하지만 민석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늘 피해자였다. 자신이 거절당한다고 느꼈고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함으로 해석되었다. 민석은 점점 버려질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릴 때 엄마가 사라졌던 그날 밤의 기억이 반복됐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는 지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했고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였다. 너는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나랑 안 자? 그럼 너는 변한 거잖아. 너 나 버릴 거야? 그에겐 관계가 곧 사랑의 증거였지만 지은에게는 강요와 공포의 반복이었다. 어느 날 지인이 배가 너무 아파 진통제를 먹고 잠들었는데 민석은 그런 그녀를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이건 의무야. 너 나랑 결혼했잖아.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민석의 손을 미치며 소리쳤다. 그만 좀 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학대야. 평상시와 다른 지은의 반응에 민석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배신당한 사람처럼. 그 눈빛 속에서 지은은 그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몰랐다. 지은이 매일 밤마다 민석의 손길을 두려워하며 긴장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숨쉬고 있다는 것을. 결혼 1년 차가 되자 지은은 회사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날이 많아졌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이면 멍한 얼굴로 출근을 했다. 지은과 오랫동안 같이 업무를 보던 선배 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지은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이 너무 창피했다. 그런데 그 언니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혹시 둘 사이에 문제 생긴 거냐고 물어왔다. 지은은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자신이 정신병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여서 그 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언니, 나는 남편이랑 있는 게 무서워요.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워요. 네, 너희 남편 자상하기로 소문났잖아. 무슨 일이야? 지은은 결혼 전부터 이상했던 민석의 집착을 이야기했고 결혼 후에는 지은을 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선배 언니는 지금 그렇게 고민만 하면서 병을 키울 것이 아니라 둘 다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배 언니가 아는 부부도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 부부는 남편이 이상한 비디오를 보면서 그대로 아내에게 하려고 해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성욕이 문제가 아니야. 상대를 통제하려는 거야. 자기 감정이 다인 사람들 있잖아. 지은은 민석이 자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선배 언니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 했지만 민석이 고집을 피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나는 그딴 거 받을 필요 없어. 너나 받아. 라며 거부를 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지은은 혼자라도 받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갔다. 거기서 들은 말은 충격이었다. 지은 씨, 남편의 성적 요구가 지속적이고 강제적이라면 그것은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지은에게 자기 경계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지은은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부터 지은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민석의 말, 행동, 자신의 감정, 그 모든 기록이 나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깨뜨렸다. 지은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지금 이 결혼 생활에 아이가 생기면 더 이상 숨 쉴 틈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석은 말했다. 우리 아이 갖자. 아이가 생기면 너도 나한테 집중하게 될 거야. 지은은 경악했다. 아이를 또 다른 소유물로 생각하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이지 당신의 애착 인형이 아니야. 아이까지 내 감정 해결 도구로 만들 생각하지 마. 그 말은 처음으로 지은이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말한 순간이었다. 지은은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지 않냐고 같이 상담을 한 번만 받으러 가자고 사정을 했다. 겨우 민석의 마음을 돌려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다.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이 자꾸만 요구를 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 같아요. 저는 그냥
아내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 엄마가 나를 버린 적도 있었고, 대학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나를 배신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더 아내를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상담가는 두 사람의 감정의 차이를 짚었다. 지은 씨는 존중받고 싶고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군요. 민석 씨는 불안과 상실감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민석 씨, 성적 강요는 부부 사이에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민석은 상담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히려 더 당당히 말했다. 아직 애도 없고 신혼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하면 그게 정상인가요? 민석 씨는 성욕이 강한 게 아니라 애정 결핍이 심한 겁니다. 지은 씨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상담 도중 민석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의 눈물 앞에 처음으로 자기가 아내를 하나의 인간이 아닌 자신의 결핍을 메우는 도구로 대했음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을 잘못 배웠어요. 그러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상담을 받고 있는 중에도 때로는 민석이 다시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지은은 그런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상담에서 배운 대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노력했다. 부부관계는 서로의 합의와 존중이 있어야 해요.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는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민석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개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엄마의 가출로 생긴 불안과 상실감, 자신감의 결여, 그리고 사랑을 집착으로 표현했던 과거를 돌아보았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켰다. 지은 씨, 민석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한번 써보세요. 지은이는 민석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이 내 엉덩이를 만질 때마다 나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 나는 당신이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내 감정도 소중하니까. 민석도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적었다. 나는 당신이 멀어질까봐 두려워. 그래서 더 집착하게 돼.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확인이었나 봐. 지금은 알아. 당신이 나를 매일 안아줘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 당신이 진짜 사랑이야. 상담을 받으면서 민석은 지은의 감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엉덩이를 만지는 대신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퇴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 어떤 놈 만나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대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기도 했다. 지은은 남편의 변화에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훈과 민석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다. 민석은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하고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애쓴다. 두 사람은 상담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는 것. 집착과 불안, 그리고 상처를 넘어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지훈과 민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상담실에는 지훈과 민석처럼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 어떤 부부는 게임과 재산 문제로 다투었고 또 어떤 부부는 외도와 신뢰의 문제로 상담을 받았다. 한 부부는 남편이 아내의 말투에 상처를 받아 우울해졌고 또 다른 부부는 아내가 남편의 무관심에 외로워했다. 모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은 깊어졌고 오해는 쌓였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진심을 나누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 부부 갈등은 성격 차이, 애정 결핍, 외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일방적인 요구와 집착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부부 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처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작은 노력과 이해가 쌓이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이처럼 부부의 갈등과 회복의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 안에는 수많은 오해와 상처,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가 부부관계에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훈과 민석 씨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